감정 동사는 100% 타동사라고 기억하세요. 감정 동사는 타동사.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감정 동사는 우리나라 말이랑 뜻이 달라요. 감정 유발 동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화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말 표현에는 화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화나다라는 표현이 없고 누구를 화나게 하다예요. 내가 화가 나게 되려면 수동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화나게 하다, 유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화나다가 아니라 화나게 하다, 당황하다가 아니라 당황시키다가 기본꼴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다로 쓰려면 수동태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분사, 빈출, 그 감정 동사를 가지고 감정 분사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분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앞으로 가볼까요? 자, 그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감정 분사를 사물에다가 갖다 쓴다면 100% 현재 분사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볼게요. 감정 분사가 이렇게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이란 뜻이에요. 감정 유발 동사에서 온 형용사니까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우리 수동태 할 때 감정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말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 분사는 즉 감정의 형용사잖아요. 감정 분사는 감정 형용사인데 우리말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우리는 좀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발시키는 건지 뭐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건지 이런 게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 재밌게 해주는 사람, 저 코미디언 같은 사람, 재밌는 사람.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재밌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속상한 이런 게 수동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즐거운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는 그게 유발시키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라는 의미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에 1대1 대응이 딱 되면 좋겠지만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감정 분사는 우리말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화난, 전혀 수동의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능동같이 느껴지지만 영어에서 감정을 느끼는 건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막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 좀 편하게 푸는 방법은 감정 분사는요. 능동, 수동을 따지지 말고 사물의 상태냐 사람의 상태냐를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하면 유발시키는 거냐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거냐 이게 요렇게 이건 정석으로 우리가 풀 때 요렇게 따져야 돼요. 감정을 유발시키냐 느끼는 거냐. 그래서 우리 재미있는 영화라고 했을 때 interesting movie 재미있는 영화예요. 자, 영화가 느끼나요? 아니죠. 영화는 자기가 느끼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몰입돼서 이렇게 끝까지 봤어요. 그러면 영화가 우리를 재미있게 만든 거죠. 그렇죠? 재미를 유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 그러면 얘는 유발시킨 거니까 interesting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급한 농사철에, 이 바쁜 농사철에 유발시키냐 느끼냐 이거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분사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정 분사 문제를 풀 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나타내는 게 사물의 상태냐 사람의 상태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분사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only 감정 분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분사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개념은 분사냐 분사구냐였어요. 분사면 해석해서 푸는 거고요. 분사구면 목적어가 있는지 구조를 보는 거였죠. 자, 대부분은 이렇게 모든 분사는 이렇게 분사냐 분사구냐로 푸는데 이거에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풀면 잘 틀리는 게 있어요.
우리말에서 능동, 수동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는 게 바로 감정분사죠. 그래서 감정분사는 이렇게 분사냐 분사구냐의 문제로 풀지 마시라는 거죠. 감정분사는 그리고 영어에서 사전에 형용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분사는 사실 다른 분사들은 얘네들은 능동, 수동 뭐 이렇게 해석해서 풀고 하는데 얘네들은 영어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몇 개 없거든요. sad, happy 뭐 몇 개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형용사가 없어서 감정분사를 형용사로 그냥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분사는 사전에 형용사로 등재가 돼 있어서 우리 형용사라는 거는 준동사가 아니죠. 그냥 일반 형용사라는 거는. 그래서 뭐 준동사면 뭐 목적어가 있고 자시고 말고 할 텐데 일반 형용사로 등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목적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분사, 분사구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형용사처럼 하나의 단어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분사의 문제는 얘는 분사냐 분사구냐가 아니라 얘는 문제 푸는 조건이 사물이냐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 자, 영화는 감정을 느껴요? 느끼지 못하죠. 영화는 감정을 자기가 느끼지 못해요. 영화가 막 갑자기 나 너무 슬픈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영화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진 않죠. 영화는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영어는 물주 구문이라는 게 있어서 사물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물론 나를 막 이렇게 막 울어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마치 영어가 의인화돼서 나를 울린 것처럼 슬픈 영화는 나를 울려요.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과는 좀 다르죠. 우리말에는 무조건 사람이 주체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사물이 이렇게 의인화되어 주체가 되는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물이 주체가 돼서 영화가 나를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자, 근데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니까 사물이 주체가 되면 느끼는 건 안 돼요. 100% 현재 분사가 된다는 거죠. 사물이 주체가 되면 느끼는 건 못하니까. 근데 사람이 주체가 되면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막 재미있게 했어요. 막 농담하고 막 재미있는 얘기 개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유발시키는 사람이에요. 웃음을. 그 다음에 앉아있는 관객은 막 웃어요. 그러면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감정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두 개가 가능해요. 근데 사물은 감정을 느끼는 건 못해요. 그래서 사물은 100% 현재 분사지만 사람일 때는 둘 다 돼요. 현재 분사도 되고 과거 분사도 되고 둘 다 돼요.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오면 감정 분사는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사물이면 볼 것도 없어요. 100% 현재 분사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지금은 갤럭시 뭐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애니콜이라는 핸드폰 기억나요? 그때 exciting 애니콜이라고 하죠. 자, 애니콜은 사물이에요. 애니콜이 막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 애니콜이 느끼지 못하니까 사물일 때 100% 현재 분사라는 거죠. 요거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citing 애니콜. 때로는 간단한 예문이 더 문법적으로 빠를 때가 있거든요. 판단을 더 빠르게 해줄 때가 있어요. exciting 애니콜 얘를 외우세요. 그러면 애니콜 사물이니까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이구나. exciting 애니콜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일 때는 사실은 둘 다 돼요. 유발시키냐 느끼냐 이렇게 둘 다 돼요. 그때 유발시키면 능동적이니까 현재 분사고요. 느끼면 과거 분사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니까 현재 분사는 여기서도 물어봤어요. 사물일 때는 현재 분사밖에 안 써요. 그래서 사람일 때는 반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느끼는 경우. 사물일 때는 느낄 수가 없으니까 못 물어봤던 거를 이제 사람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식. 사물이면 현재 분사고 사람이면 과거 분사. 이렇게 시험 공식이에요. 사실은 현재 분사를 사람일 때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써요. 시험에서
잘 안 나온다는 거고요.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식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물이면 현재 분사, 사람이면 과거 분사. 자, 근데 이것도 우리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물이 현재 분사야, 사람이 현재 분사야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exciting and equal 얘를 기억해 주세요. and equal, 아 사물이구나. exciting and equal 광고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exciting and equal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 아 사물이니까 ing. 그러면 자 그거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하별 기능이 다 있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 그러면 반대로 excited user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분사는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보시면요. 자 boring physics예요. physics class 물리학 수업이라는 거거든요. 자 사물이죠. exciting and equal처럼 사물이니까 boring 지루한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요. boring, bored 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건 그냥 지루한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이게 뭐 능동, 수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지루한이에요. 이걸 구분하려면 사실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exciting and equal 기억하면 and equal 사물이니까 exciting. 그러면 지루한 수업이니까 boring class, boring physics clas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학생은 느끼는 경우를 묻겠죠. 시험에서. 그래서 bored students가 돼요. 자, 그 다음에 it was an interesting conversation. 자, exciting and equal처럼 사물이죠. conversation. 물론 딱 사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중성도 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teresting conversation.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사람이죠. 사람이 관심을 느끼는 거니까 interested peop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